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요 문자는요, 저희 차와 22년 10월 15일 통영시 노을 전망대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같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냈던 저희 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했던 그 차량, 어, 그 차량의 관계자가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 사람은 20대예요. 전 60대입니다. 이제 반말식으로 뭐 어쩌라는 건데 조사 잘 받고 알아서 경찰서에서 해주겠지 뭐 하하하 연락하지 마세요. 이 아반떼 차가 운전자 바꿔치기도 했고 보험 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운전자 바꿔치기 따라가는 범죄가 범인 도피죄예요. 그리고 저희 차 저에게 피해를 줬던 것 그 보험 처리도 안 해줬고 아무튼 그 현장에서 운전을 했던 사람이 목격자인 척을 하면서 그 아무튼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서 지금 1년 몇 개월이 됐죠. 그래서 사실 뺑소니입니다, 이거. 그런데 통영경찰서가 보험 사기나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부분은 댓글에 뭐라고 말을 안 해요. 할 말이 없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 공갈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여러 댓글이 있는데 그 일반 시민들 댓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는 바처럼 경찰과 어떤 특수관계가 있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저에게도 경찰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많이 언지를 했고 또 이렇게 보험 사기도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하고 범인 도피죄도 있는데 감히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대구 성서경찰서에 저를 무고로 고소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것도 또 그걸 받아줬다 하더라도 그거를 근거로 해갖고 수갑을 채워서 저를 갖다가 구공판에 회부할 수 없죠. 조사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 이런 사람과 보험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과 경찰서가 연관돼 있다고 저는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것은 요 자료는요. 그 22년 10월 15일 그 후에 며칠 후에 문자예요. 여기 보셔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크크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반말식으로 그게 왜 협박이에요? 우리끼리 말 안 통하니 경찰이 돈 구하는 거지. 그러고 웃긴 분이네. 그러고 경찰이 협박이 돼요? 강도 살인범도 아니고 이 사람 계속 경찰서로 끌고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통영 경찰서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내가 판단을 했어요. 거기는 제가 몇 달 전에 그 22년 10월 전에 22년 3월이죠. 그러니까 3월 달에 환경 문제와 함께 어떤 사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로 갔다가 경찰관 두 사람한테 그 독직 폭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영경찰서에서 그 영상 녹화 원본도 다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아무튼 그 전후의 일들을 볼 때 거기 가갖고 어떤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통영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걱정이 통영경찰서 끔찍하죠.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죄를 실제 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경찰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뭐 변호사가 알아서 해준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경찰이 이 사람 계속 통영경찰서로 대구에서도 어떤 특수관계인지 몰라도
무고로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그것도 보험 사기를 친 사람들, 내가 다 말을 했는데, 그 대구 성서경찰서에 운전자 바꿔치기도 했다, 범인 도피도 있다, 다 말했는데 제 신고는 입건도 시켜주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제출한 무고는 받아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통영경찰서나 이 경찰 관계자들이 지금 댓글을 다실 때 제가 그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공갈죄가 형법 제 350조에 있는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산길에서 쌍욕도 했고 저희 아내를 이 사람들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아내가 두려워했고 한국 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왜 깜깜한 산길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 그래서 아내도 많이 두려워했고 그때 돈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협박 공갈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써서 냈거든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이런 것도 다 써서 내고. 근데 통영경찰서에서 저희 아내를 붙들어 가갖고요, 이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반떼 사람들의 욕설이 없고 사기 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글씨는 저희 아내 글씨가 아니고, 저희 아내는 한글을 쓸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글씨는 통영경찰서 관계자들이 쓴 거죠. 저희 아내 조서를 꾸미면서 여기다 이렇게 쓰고, 조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이게 고의로, 제 아내 한 장 한 장 넘기면 찍으라 그럴 때 고의로 여기다 찍게 한 거죠. 이 글씨를 쓸 수도 없고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여기다가 이런 글씨를 어떤 사람이 써가지고 찍게 한 거죠. 이게 뭐예요? 욕설, 사기행위, 요걸 빼고 싶은 거죠. 만약에 정말로 욕설이 없었다면, 사기행위가 없었다면 왜 이런 걸 써서 도장을 받겠어요? 그리고 통영경찰서나 대구 성서경찰서랑 보험사기 이렇게 쳤던 이 아반떼 사람들이랑 유착관계가 없다면 왜 이런 것들을 쓰겠습니까? 영상 녹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지금 있죠. 그 영상 녹화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편이 약간 부상을 입었으며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안내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는 몰랐고, 또 저도 그들에게 아프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 블랙박스를 보면요, 지금 통영지청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면 아반떼 차랑 산타페 차 그 정도 턱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반떼 차가 유발한 사고지, 그것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이런 걸 따질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를 붙들어 갔을 때 작년 6월 8일, 7일, 8일 날 이 사람들이, 통영경찰서 부채도사들이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내 말로는 5명이 다쳤다고 통역을 통해서 들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5명 치상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공소장 보니까 4명으로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은 또 누구를 넣었다가 나중에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운전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제출한 적이 없어요. 이거 다 허위고, 또 여기 보시면 이 진단서는 아반떼 사람들이 제출한 진단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진단서 문서도 아닙니다. 이거 캡처 사진이에요.
요거 전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남경찰청에서 1월 며칠 날인가 2월 며칠 날, 그러니까 23년이죠. 거기 교통과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녹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진단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 사람들도 피해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23년 1, 2월 달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치과의사 한의사예요. 발행인이. 그리고 이 진단서는 질병입니다. 여기 뭐 교통사고 교자도 나오지 않고, 이건 질병이에요. 교통사고 상해로 인정받으려면 상해진단서, 교통사고 상해진단서에 들어가는 코드 번호가 있어요. 여기 코드 번호인데요. 여기 나오는 코드는 질병입니다. 질병. 뭐 어깨가 좀 아프다, 허리가 좀 아프다, 뭐 그런 거, 그거 2주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저는 가짜 같아요.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 여기 수리비 견적서는 이미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차에 부딪혀서 손괴를 당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에 손괴 액수가 300 몇십만 원이 써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고 일자가 1월 28일이에요. 저희는 10월 15일 날 노을전망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입었던 손괴죠. 그러니까 여기 수리비 내역을 보면 금액이 없어요. 여기 214만 2천 원이 있는데 수리비 내역에는 없습니다. 10몇만 원밖에. 그럼 뭐냐면 뭐 안에 엔진을 고쳤다든지 어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데를 고친 거죠. 그러니까 없죠, 이 내역이. 그리고 이것은 체포할 때에는 이 금액이 들어갔어요. 체포영장에, 범죄사실에. 나중에 따졌더니 이 견적서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 증거 기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나중에. 증거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1월 28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10월 15일 날 저는 추돌한 거 인지 없습니다. 그리고 통영경찰서 통영지청에 지금 있는 블랙박스 디지털 포렌식 영상에도 충돌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험사가 DB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수리비 견적을 받아서 10월 달에 여기 10월 달에 여기 이제 지웠는데요. 10월 16일입니다. 16일 날 입고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10월 15일 사고로 이 견적서를 경찰서에 제출을 해서 경찰들이랑 짜고 요걸로 손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기록 내용이나 내용을 보면 아니죠. 그리고 10월 15일 날 손괴를 입었다면 이 자체가 보험사기 입증 자료죠. 왜냐하면 10월 15일 날 입은 손괴가 여기 수리비 내역에 있지도 않고요. 10월 15일 날 입었던 그 손해에 대해서는 그게 협박이 됐든 공갈이 됐든 사기가 됐든 합의금이 됐든 아무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DB보험사로 또 청구를 했죠. 이 사람은 운전자도 아니에요. 운전자도 아닌데 본인이 사고를 유발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단독 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해서 DB보험사에 보험금을 또 청구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단독 사고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험 사기죠. 중복해서 받아냈고 또 남자가 운전도 안 했는데 남자가 운전했다고 해서 10월 15일 날 뭐 사고 났다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면. 그래서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건 보험 사기입니다.
그래서 통영경찰서에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댓글에 보험 사기 부분은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창피스러우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운전자가 최 씨 남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를 실제로 운전했던 건 여자입니다. 권 씨예요. 그리고 동승자가 영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차에는 운전자 포함해서 5명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사 서류에는 이렇게 영명으로 되어 있어요. 또 여기 다른 수사 서류에 보시면요, 상황조사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운전자가 권 씨로 되어 있고, 아까 최 씨로 되어 있었잖아요. 권 씨로 되어 있고, 또 동승자를 보시면 영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명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동승자들을 이렇게 숨겼냐?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꽉 싣고 당기면서 보험 사기를 쳤으니까. 턱 부딪히고, 통영경찰서나 대구 뭐 성서경찰서 같은데, 경남경찰청 같은데 끌고 가서 제대로 돈을 받든지, 아니면 입건도 시키지 않고 길에서 얼마 받고 끝내든지, 뭐 이런 짓을 했던 거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아반떼 차는 22년만 해도 4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공갈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 아반떼 차에 왜 돈을 줬느냐?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게 어떻게 공갈이냐? 그건 공갈이라면 그때 112 신고를 왜 안 했냐? 이런 댓글을 자꾸 달더라고요. 그 누가 일반 시민이 그러겠습니까? 이게 공갈도 없고 욕도 없고 사기 행위도 없다면 통영경찰서에서 왜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한글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도장을 받아 놓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들, 상대 차도 파손된 것을 안내받았다.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넣어요? 이런 말 자체를 안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통영경찰서에 있는 영상 녹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집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 저랑 말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정당치 않은 것들, 욕설, 사기 행위가 없었다, 상대방 차가 부상을 당했다. 뭘 부상을 당해요? 또 부상을 당한 걸 언제 안내를 받았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거기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밖에 없는데. 제가 뭐를 안내를 했어요? 말할 시간도 없었는데. 또 누가 저희 아내한테 중국말로 상대 차량도 파손된 것을 안내해 줬다는 말입니까? 누가 안내해 줬어요? 이거 다 거짓말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또 보고서를 쓰는 거죠. 거짓말 보고서. 어떻게 5명이 타고 있는데 0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0명이라고 하고, 운전자가 원래 권 씨인데 여기 최 씨라고 하고, 또 진단서가 치과 의사가 발행해서 이렇게 사고일로부터 뭐 한 보름 정도 지나서 발급받은 것처럼 했는데, 이것도 문서도 아니고 캡처 사진이고, 그리고 상해 진단서도 아니고, 이런 걸로 상해를 주장해서 사람을 체포했으니까 통영경찰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것입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